자, 12번 문항. 윗글의 내용과 내용 일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고, 13번으로 가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찾아보니까 기억이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 3문단의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재산 관리건설, 이런 법지문이네 또, 그죠? 자, 니은이 세 번째 문단의 열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읽어보니까 포괄적 담보건설. 그래서 지금 법정재산 관리건설하고 포괄적 담보건설은 다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또 낯섭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가서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맞는 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보입니다. 못 푸는 것이, 여러분들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뒤로 밀어놔야 되는 거고, OMR 카드 작성하기 전, 즉 시간이 남았을 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문맥상 바꿔쓰기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항 빼고는 쉽게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자, 남의 재산을 빌린 후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우리 민법에서는 강제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채권자 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채무 불이행을 설명을 했죠. 갚지 않았어요. 자, 이때 우리나라 이 민법에서는 강제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채권자 구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의 구제와 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자, 지금 이제 대상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 대한 구제와 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실현이 된대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채권의 강제적 실현이 가능한 형태의 재산인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자, 그래서 이 책임재산을 또 설명을 했죠. 책임재산은 강제적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것이 채무자에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전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 중에 물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곧바로 강제 집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 제3자의 어떤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면 곧바로 강제 집행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쁜 놈이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강제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갚은 놈이 책임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청구권. 그러니까 얘도 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쵸? 받아야 된다면 곧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책임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대위권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요. 채권자 대위권은 개념을 설명하네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제3채무자가 있죠? 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할 대자에 위치자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이 대위는 대신해서 위치하다. 그래서 대신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채권자의 대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설명하네요. 우선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는 통상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피보전 채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상태인 부자력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부자력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부족한 거지. 또한 대위하는 권리는 재산권의 하나고 재산권에 제한을 걸어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된다. 안 갚았다. 그 다음에 피부전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래서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하는 시기여야 된다. 갚아야 되는 시기에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자가 돈이 없어야 돼. 무자력 상태. 그리고 재산권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안 갚았고, 그 다음에 지금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채권 보정의 필요성이 곧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수 요건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법정재산관리건설이라는 부르는 통설은, 자, 이제 첫 번째 입장입니다. 법정재산관리건설. 자, 얘는 통설이에요.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일반적인 거지. 피보전 채권의 성격이 어떠하든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수 요건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채권자의 대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접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건이라고 본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성격이 어떠하든, 성격이 채권의 피보전 채권의 성격이 어떠하든 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수 요건이에요. 자, 그리고 채권자의 이 대위권은 바로 법정재산관리권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이 입장은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자, 그래서 지금 피보전 채권, 피대위 채권 관련이 없어도 채권의 대위권이 성립이 돼요. 자, 이 경우 채권자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바로 채무자의 무자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의 개입이 정당화되죠. 대위권이.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바로 채무자의 무자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립하는 입장인 포괄적 담보건설입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가 장래에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담보권으로 간주하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권자 대위권을 계속 설명하죠. 얘를 장래에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담보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한 포괄적 담보의 확보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상관이 없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조심해야 돼. 예외가 있어요. 대위권 행사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대위 채권이 피보전 채권과 관련되는 것이죠. 피대위 채권이 피보전 채권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법정재산관리권은 관련이 없어도 되는데 포괄담보권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단은 법정관리건설과 포괄적 담보건설의 입장 차이, 그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네 번째 문단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는, 자, 기본적으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에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 없는 것이 바로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피보전 채권이 비금전 채권, 돈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 자, 그래서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금전 채권이 또 나왔어요. 금전 채권인 경우에도 피대위 채권이, 자, 피보전 채권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위권 행사가 채권자의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대위권의 행사, 즉 채권자가 채권의 이행이 유효하고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채무자의, 여기서 지금 핵심이 채무자의 무자력, 이게 필수 요건이에요. 채무자의 무자력, 이게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 예외 요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금전 채권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급부를 이해한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 그래서 쟁점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법정재산관리건설은, 자, 위에 이제 나왔었죠. 법정재산관리건설 기억이죠. 이에 대해 부정. 자, 포괄적 담보건설은 채권자 대위권이 권리 실현의 절차 방법을 규율하는 절차법적 권리의 성질로 갖는다는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후자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자 관리설은 제3자 채무자에게 나한테 직접 갚아! 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맞는 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2번인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금전이지. 자,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두 번째 문단의 6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위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재산권. 재산이어야 돼. 물건이어야 돼. 노무는 재산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얘는 행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이구나. 재산권에 제한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4번인데, 자, 포괄적 담보건설은 기업가들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채권자가 직접이죠. 자,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셋째 줄이죠. 셋째 줄과 넷째 줄.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지어서 5문단으로 가서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보시면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불이한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직접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직접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받아들입니다. 이거 다 불법이야. 오케이?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 1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끝이 보여요. 좀만 버티세요. 또 쉬는 시간이에요. 네. 자, 하기 싫으면 나왔다. 숫자, 그쵸? 네. 첫 번째 문단, 갑은 2020년 1월 15일 을에게 1년 동안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줬대요. 무이자. 착하네? 친하게 지내자. 갑, 그쵸? 자, 한편 을은 병에게
자, 이 을이 또 등장하죠. 병이 또 등장하고 2019년 3월 1일에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역시 무이자로 대입했어요. 아니, 착한 놈들이네 다. 그죠? 자,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를 했어요. 자, 근데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제 을이 변제하지 않았어요.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2021년 2월 15일, 자, 2020년 1월 5일에 빌려줬고 1년이니까 2021년 1월 5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2월 15일 지났죠. 변제기가. 자, 을에게 변제할 금액 중 1억 원을 을이 아닌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했습니다. 자, 병이 이를 거부하자. 병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다시 2021년 2월 18일에 병을 상대로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은 이에 대해 통설의 입장에서, 자, 병은 통설의 입장. 자, 통설은 아까 우리가 그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 법정재산 관리권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얘는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이었죠. 그렇죠? 법정재산관리건설. 자, 입장에서 갑의 감성이 부당하다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을의 재산이 오직 병에 대한 채권만 있다고 판단하여, 자, 이제 을이 병에 대한 채권만 있어요. 그래서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갑의 그 손을 들어주었다. 갑이 이제 승소를 한 거지. 자, 이에 병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면서 을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는 증거를 했는데, 을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2심 재판은 증거를 채택해서 병의 손을 들어주었다. 왜요? 을이 갚을 능력이 되니까. 그죠? 병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맞는 거를 찾아봐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한번 볼게요. 2심 재판부는 피대의 채권이 피보조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겠군. 자, 지금 보면은 피대의 채권, 피보조 채권, 밀접한 관련,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2심 재판부는 을이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3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3문단의 다섯째 줄부터 한번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대의 채권, 피보채권 밀접한 관련,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네 번째 문단에서, 그쵸?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준이냐, 그래서 다섯째 줄 보면 한번 가볼게요. 자,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에요. 지금 보면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금전 채권에 해당을 하죠.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자, 그리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을 유효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자격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산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그 갚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피대채권이 피보채권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산이 있어 버렸어. 그렇죠? 재산이 있어 버렸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그 병의 승리를 병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기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째 줄부터 끝부분까지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으로 가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은 5번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번째 문제는 끝이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구하다라는 것은 요청하다. 그쵸? 이런 의미죠. 근데 무자력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이상하네. 그죠? 받아들이다는 못 들어간다. 이건 요청하다라는 의미니까. 그죠? 유의어가. 5번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네, 그러면은